671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1과 3 사이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1과 3 사이에서만 이 3차 부등식을 성립하면 되니까 우리는 바로 그래프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y 달고 y 붙이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 플러스 k를 이항해서 k의 범위를 찾으니까 마이너스 k를 두고 바로 y 꼴 이 3차 함수와 y 꼴 마이너스 x의 바로 무엇을 바로 이 범위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미분을 해도 되겠지만,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이 3차 함수는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바로 0에서는 접하고 6에서 바로 만나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3차 함수가 될 것이고 x축과의 거점이 0과 6이니까 자 0이 더 작은 숫자죠. 따라서 x축이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야 되니까 x축은 다음과 같이 이 극대에서 접해 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되니까 자, 이 바로 극대의 x값은 얼마가 되고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소와 접하는 이 접선을 하나 그렸을 때, 자, 교점과 접점과 변곡점이 있겠죠. 그리고 접점이 있고 교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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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요 세 칸이 6이죠. 그러면 극소는 바로 무엇이 되고 2가 되고 2가 아니죠. 변곡점이 2가 되고 한 칸이 2니까 바로 극소는 x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4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1에서 3이죠. 자, 그래서 1에서 3이니까 우리는 1은 0과 2 사이에 바로 1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한 1 정도. 3은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자, 1과 3이 모두 다 이 꼴이 빠지죠. 그래서 여기도 방북봉이 되면서, 자, 필요한 그래프는 1과 3 사이만 되니까, 요 1과 3이 모두 다 구멍이 빵긋뻥이면서 요 부분만 되는 바로 감소 구간에 있는 범위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 이 3차 함수가 y꼴 마이너스 k보다는 어떻게 된다?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y꼴 마이너스 k는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다? 이 3일 때요. 요 값보다 아래쪽에 무엇이 y꼴 마이너스 k가 존재하면 되고 자, 이 y꼴 마이너스 k보다 크기 때문에 3에서 이 꼴이 빠졌으므로 y꼴 마이너스 k가 이 3에서의 함수값을 지나가는 바로 이런 직선이 되어도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므로 3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3의 세제곱 27이 되고요. 3의 제곱이 9니까 6, 9, 54가 되면 자, 이 값은 바로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 27이니까 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7보다 일단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되면서 마이너스 27이 되어도 여기는 열린 구간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바로 k의 범위는 2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X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 되어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바로 이 X의 범위가 1과 3 사이인데 3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 되어도 항상 이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k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72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k의 최대값이니까 좌변에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만 남겨놓고요. 자, 플러스 k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k로 둬버리면 바로 이 3차 함수가 y 꼴 마이너스 k보다 아래쪽에 있을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해도 되지만 우리가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자, 2x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3차 함수가 바로 무엇과 x축과의 교점이 자, x 이퀄 0에서 접해버리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0에서 접하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바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x축이 바로 극소에서 접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되는 것이고요. 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자, 극대에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바로 이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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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 자, 이 교점에서 접점까지는 세 칸이니까 한 칸은 바로 2분의 1의 간격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변곡점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이 극대가 바로 x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면 극대가 바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이 꼴이 없으니까 구멍을 빵꾸 뻥 치는 다음에 이 왼쪽 그래프만 모두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y꼴 마이너스 k가 더 커야 되니까 y꼴 마이너스 k는 바로 이 극대점보다 뭐하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자, 이 꼴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선이 바로 y꼴 바로 무엇이 되어도 마이너스 k가 되어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k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y꼴 마이너스 k는 자, 이 극대점의 이 y 값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바로 극대값을 찾아보면 여기서 제곱을 해버리면 1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마이너스 k는 이 극대값 1보다는 커야 되면서 또한 1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k는 자,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때 실수 k의 최대값이든가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73번입니다. 자, 2와 4 사이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3차식이 있고 여기가 2차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 분홍식이니까 이항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k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k를 바로 우변으로 이항해버리고 써보면 x 세제곱이 되면서 x제곱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4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뭐다? 마이너스 k보다 작으면 되겠죠. 근데 어떤 범위에서 바로 마이너스 열린 구간이죠. 마이너스 2와 4 사이 범위. 이렇게 범위를 열린 구간으로 나타내도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면 그냥 어느 범위에서 바로 이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즉 2와 4 사이 범위에서 이 3차 함수보다 y 꼴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3x 제곱에 플러스 4x가 되고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보면 되나요? 자, 인수분해가 3일 2로 되겠죠. 6과 2니까 4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결론적으로 인수분해가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동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은 바로 3분의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이 끝이 올라가면서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어디에서 바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요. 그리고 3분의 2에서 극소를 가지겠네요. 자, 그러면 극대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극소의 x좌표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2에서 4까지잖아요. 근데 2는 어떻습니까? 3분의 2가 2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2는 당연하게 3분의 2보다는 어디에 오른쪽에 존재하고 4는 더 오른쪽에 존재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증가하는 요 구간만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y 꼴 마이너스 k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y 꼴 마이너스 k는 어디에? 이 위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자, 여기에 구멍이 빵구뽕이 나왔으니까 이 점을 지나도 어떻습니까? 자, y 꼴 마이너스 k보다 이 3차 함수의 범위 x가 2에서 4 사이에 있는 범위는 항상 아래에 있겠죠.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k는 누구의 함수가 바로 4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4의 세제곱 얼마죠? 64가 되고요. 4를 적으면 16 곱하기 2, 3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죠? 96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80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극대값이 극대가 아니라 x 이퀄 4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무등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k가 8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위에 있어야 되고 80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2와 4 사이의 범위에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y 꼴 마이너스 k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확실하죠. 따라서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서 k는 마이너스 8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최대값은 바로 마이너스 8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74번입니다. 자,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이 3차 함수가 곡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y 값이 더 크라는 뜻이 되겠죠.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돼야 된다? y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 3차 함수가 직선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k보다 어떻게 해라 더 함수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떤 범위에서 바로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이것을 만족해 달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k의 바로 정수 k의 최대값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변에 있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5x를 이항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3차 함수와 누구랑 비교하자? y 꼴 k와 비교해서 항상 3차 함수가 y 꼴 k라는 상수 함수보다 위에 있어란 말이겠죠. 어느 범위에서 x가 3보다 큰 쪽에서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제곱이 아니죠. 세제곱입니다. 그죠? 여기가 x 세제곱이죠. 이렇게. 자, 미분을 하면 3이 약분되고요.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바로 x 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무엇이 있으면 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인 1만 있어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여기는 4분의 5가 있으니까 여기에 4분의 1을 더 추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1이 더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값은 항상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항상 무엇을 가진다?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는용으로 봤을 때 판별식을 체크해 보시면 짝수 판별식을 체크하면 반의 제곱이 1이 되고요. 자, AC가 되니까 4분의 5가 되죠. 그러면 1-4분의 5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그 는용으로 넣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은 흑은을 갖는다는 말이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의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따라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러므로 원래 함수 y라는 함수는 바로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증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증가 함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도 없죠. 그러면 단 단조롭게 증가하면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이다. 맞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바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x가 3보다 큰 쪽이니까 자, 3이 어딘가에는 이렇게 3이 하나 x 값이 존재하겠죠. 자, 그때에 바로 y 값을 한번 찾아보면 y 값은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대입해야 되죠. 3의 세제곱에다가 3으로 나누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가 되겠죠. 플러스 3을 대입하면 4분의 15가 되어서 자, 3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3보다 큰 쪽에서의 그래프만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구멍이 빵꾸뽕이 되면서 바로 오른쪽 증가하는 구간에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왼쪽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3보다 적은 쪽. 자, 그러면 바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y 꼴 k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y 꼴 k는 이 아래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다? 이 3차 함수는 항상 k보다는 x가 3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y 콜 k가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4분의 15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3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양의 값을 k보다는 큰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k 값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5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K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4분의 15는 4보다는 조금 작은 3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3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의 바로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최대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75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k가 고맙게도 혼자 우변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인 y k라는 상수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변에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12x 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양변을 6으로 나누어 버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되고 자, 이 2차 식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바로 2x 플러스 1 보이나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자, 극값이 두 개 존재하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며 자,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가지고 1일 때 바로 극소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더 뭐하다? 왼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극소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극대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 바로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바로 교점, 접점, 그리고 변곡점, 접점, 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곡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중점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한 칸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 잠깐만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반이니까 4분의 1이죠. 따라서 한 칸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바로 한 칸의 간격이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누구에서? 바로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더 가면 된다? 4분의 3만큼 더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바로 마이너스 1은 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조금 큰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이 그래프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y 꼴 k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y 꼴 k가 바로 어디 있다? 이 극소값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되고 자, 같아도 되나요? 이 꼴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같아도 어떻게 된다? 이 꼴이 있으니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바로 y꼴 뭐가 된다?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k 값이 누구보다 k 값이 이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 1을 대입한다는 말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므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도 되고 마이너스 5가 되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고 그때 실수 k의 최대값은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76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자,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적당하게 이항해서 바로 k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6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범위가 바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우리는 좌변의 이 그래프가 우변의 y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 즉 아래쪽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먼저 찾아보면 6x 제곱에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주면 양변을 6으로 먼저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꼴 0이 되니까 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3과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고창에서 양선이고 극값이 두 개 존재하니까 자, 다음 것과 같은 그래프가 되면서 극대가 바로 x가 얼마일 때 극대가 된다?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가 되고 2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극소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변곡점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2의 중점은 자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범위는 어디에서? 바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에 누가 존재하겠다? 0이 존재하겠죠. 그러므로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자, 0은 들어가지 않죠. 여기가 빵긋봉이 되면서 이 그래프보다 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즉, 이 그래프보다 y꼴 로가 마이너스 k라는 상수 함수가 더 위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y꼴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존재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같아도 되죠. 그 말은 이 3차 함수와 접하는 것까지 허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y꼴 마이너스 k가 됐다. 그럼 우리는 극대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되니까 3구 얼마가 된다?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은 36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108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4와 27을 더해버리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108에서 27을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8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8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k라는 값은 누구보다 81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81과 같아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8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677번입니다. 자, x가 1과 3 사이에서 자,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은 여러분들 바로 연립 부등식이죠. 자, 좌변과 중변도 성립해야 되고 중변과 우변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K를 좌변과 중변을 생각할 때 K를 이항시키고 중변과 우변을 또 생각할 때 바로 K를 이항시키면 두 번 풀어야 되죠. 자, 지금 좌변과 우변에 모두 다 상수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fx로 두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부터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미분하시면 6x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8x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12가 되면 k는 상수니까 0이 되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이 3차 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죠. 6으로 약분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네요. 즉, x-1, x-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x 이퀄 1과 x 이퀄 2 어떻게? 두 개가 나오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극값이 존재하는 극대극소 모두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극대가 바로 x 이퀄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일 때가 되고 극소는 x 이퀄 2가 될 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극대는 x 이퀄 1일 때, 극소는 x 이퀄 2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1에서 3까지죠.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 3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된다? 바로 접선을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죠. 즉, 어디에서 접선? 바로 극대에서의 바로 접선.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서 바로 무엇을 이용하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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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떠올라야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죠?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네 칸의 간격인데 이 두 칸이 얼마입니까? 지금 1이니까 한 칸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교점과 변곡점과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는 모두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고요. 이 교점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가 2분의 3인 것입니다. 다음 교점이 얼마 된다?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범위는 1에서 3까지예요.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 1은 바로 극대가 1이고 3은 거리가 3은 여기가 2분의 5니까 3은 더 위에 이쪽에 3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바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x 이꼴 3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3에서 바로 최대가 되고 2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fx가 1과 3에서 1과 3 사이에서 얼마가 3 사이에서 이 그래프는 0과 얼마 10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극대점부터 한번 찾아보면 이 극대점의 x 이퀄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k가 되겠죠.
따라서 14에서 9를 빼면 5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k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당연히 3일 때의 함수값은 더 커지겠죠. 그죠? 3을 대입하면 자, 3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27이니까 2배 하면 5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81, 마이너스 81. 3을 대입하면 플러스 36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4와 36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90이 되죠. 90 마이너스 81이니까 여기는 K 플러스 9가 되죠. 따라서 x 이꼴 1일 때보다는 y 값이 크다는 것이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x 이꼴 극소값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 바로 2의 세 8이니까 2배 하면 16이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36이 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면 24가 되고요. 플러스 k가 되니까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40이 되죠. 40 마이너스 36이니까 4가 되어서 바로 k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곡소값, 바로 극소값이 바로 k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1 차이밖에 나지 않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바로 1과 3 사이에서 그래프인데 요 자체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극소값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돼야 된다? 자, 같아도 되니까 그 말은 y꼴 0이 여기가 되어도 되고 바로 여기에 접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극소값이 k-4니까 바로 k-4는 0보다는 크거나 뭐 하면 되겠다? 같아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k는 얼마보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맞나요? 여기서 미안합니다. 요게 K-4가 아니고 K 플러스 4죠. 여기가 플러스 4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죠? K 플러스 4입니다. 자, 따라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자, 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자, 그리고 자, 이 10은 요 범위보다는 요 함수가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말은 바로 10의 값은 이 위에 존재하면 되겠죠. 아니면 같아도 되니까 k 플러스 9가 뭐가 되어도 된다? 10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y 꼴 10을 의미하는 거죠. 요게 각각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볼 때 좌변, 우변 모두 다 y꼴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와 바로 y꼴 0, y꼴 10과의 관계니까 이렇게 본다면 바로 k 플러스 9는 어떻게 돼야 된다? 10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고 얘가 10이 되어도 된다는다. 10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K는 얼마보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모두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까? 바로 연립부등식이니까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바로 뭐다? 공통부분, 교집합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수가 있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둘 다 이 꼴이 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 플러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6개가 사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정수가 몇 개 된다? 6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 K의 개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둘 다 이 꼴이 있으면 하나를 추가시켜주고 둘 다 이 꼴이 없으면 1을 하나 빼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이 꼴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정수만 빼면 그게 정수의
개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험을 칠 때마다 다 해봤던 것이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겠죠. 아시겠죠? 678번입니다. 자,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물품을 시내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 180X 플러스 4,500원인데요. 그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배달 요금으로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1을 받는다고 하네요. 자, 그럴 때 이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자,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우리가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챙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때 배달 요금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받는 돈, 즉 배달 요금이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뭐 하면 되겠다? 자,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같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작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바로 배달한 요금으로 배달 요금을 받는 금액이 되죠. 그죠? 자, 그 금액이 배달 요금으로 받는 금액이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 180x 마이너스 플러스 4,500원보다 더 커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같으면 똑같은 그냥 1,000원 비용이 들었으면 1,000원을 받았으니까 바로 손해는 보지 않으니까 이 꼴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상수 A의 최소값이니까 바로 부등식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한쪽으로 x를 다 모아버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80x 마이너스 4,500이 되고요. 자, a는 반대쪽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바로 이 좌변의 함수가 우변의 함수인 y꼴 마이너스 a라는 상수 함수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 3차 함수의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자,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3이 떨어지면 6x 제곱이 되죠. 그리고 2가 떨어지면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180이 되겠네요. 상수항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으로 약분이 되죠. x제곱에 플러스 x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32 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마이너스 6, x가 5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극대 극대가 되는 x 값이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고 극소가 되는 x 값이 바로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플러스 5가 되고 그럼 교점은 얼마가 되겠? 저 중점은 얼마가 된다? 바로 변곡점인데 중점은 마이너스 6과 5의 평균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x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리죠. 그럼 x는 항상 무엇을? 바로 양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니까 바로 0보다 큰 쪽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 오른쪽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x 이꼴 0이라고 생각했을 때 0이라고 생각했을 때 0보다 큰 쪽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3차 함수가 y꼴 마이너스 a라는 이 상수 함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상수 함수는 여기 최소값인 바로 극소값보다 아래쪽에 y꼴 마이너스 a가 그려지면 되고 같아도 되니까 뭐 하는 것까지 접할 때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수 함수가 y꼴 마이너스 a인데 이 극소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5를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125잖아요. 125를 두 배 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250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를 제곱하면 25인데 25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75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180 곱하기 5니까 0을 붙이고 5, 8이 40이 되고 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4500이 되겠네요. 이 값이 바로 x이고 5의 때 함수값이 바로 극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250과 75를 더하면 바로 325가 되고요. 900과 4500을 더하면 54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5,400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 325를 빼면 되니까 남는 것은 5,075가 되겠나요? 맞나요? 근데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극소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5075가 되니까 자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A는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5075보다 더 작아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5075가 되어도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 된다? 507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 바로 배달 요금이 바로 비용부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상수 A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5075가 바로 A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까지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푸는 요령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